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 분별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분별심에서의 중요한 점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분별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분별심입니다. 나를 존재화시키는 생각들, 그게 이제 하나의 분별심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에 모든 것을, 모든 경전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딱 함축한 경전을 우리는 반야심경이라고 알고 있죠. 그 짧은 반야심경에도 이제 핵심이 있는데요. 한 줄 있는데, 그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이라는 일체 모든 대장경을 함축한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았더니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제 소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보면 오온이 무상고 무하다라는 사실, 오온 무하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아함경과 니까야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고요. 이것을 이제 오늘 들으실 때, 옛날에 내가 오온에 대해서 공부했어. 오온 무하 나는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이제 내가 아는 것,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제 그것을 머리에 딱 담아두고서 제가 하는 말을 옛날에 들었던 그 이야기로서 세강경에 걸러서 듣지 말고, 오늘은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어렵겠지만 난생 처음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낯설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머릿속으로 단순히 이해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냥 쑥 소화가 되는지, 이게 정말 그렇구나, 머리로 단지 막 억지로 애써서 소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흔연하게 가슴에서 확 와닿으면서 정말 그렇네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한번 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듣는다. 그 머리로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옛날 그 선사 스님들 중에는 뭐 발바닥으로 들어라, 발 뒤꿈치로 들어라, 엉덩이로 들어라, 허공이 듣도록 해라, 이제 이런 다양한 방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은 또 어떤 스님은 머리를 이렇게 뚝 잘라서 옆에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라, 즉 머리로 해석해서 듣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머리로 해석해서 듣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내 몸과 마음이라 그랬어요. 몸과 세고는 몸이고, 수오는 느낌, 상오는 생각, 행오는 의지, 시고는 분별심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온 개공이라는 것, 오온 무하라는 것은 이 5가지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이 5가지 요소, 이 요소가 이렇게 쌓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허망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오온은 실제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착각한다. 여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모든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 최초의 분별, 아상과 법상,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는 분별, 이게 이제 최초의 분별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정말 진실한가? 몸과 마음이 정말 내가 맞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이 몸을 나라고 알고 생각, 느낌, 의지, 의식을 나라고 알았던 것은 아닌가를 낯선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첫째, 이 몸입니다. 몸.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이제 제일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몸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몸은 이렇게 딱딱하게 내가 만질 수 있게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양자물리학에서 밝혀진 바를 보더라도 우리 몸은 쪼개고 계속 쪼개 나가다 보면 입자와 파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원은 이렇게 파동이라고 그럽니다. 파동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은 어떤 알갱이 같은 입자가 아니라 그냥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이
마음을 집중하면, 마음을 모으면 그곳에서 입자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물리학에서도 이 몸이라는 것이 실제 딱딱하게 있다고 느끼지만 이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가능성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육체가 이렇게 딱딱하다 보니까 여기 진짜 있지 않느냐라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양자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자와 전자가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접근하면서 전기적인 반발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래는 텅 빈 허공처럼 99.999%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런 어떤 반발력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 비어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양자물리학에서도 실제 물질적인 것들은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으로서, 파동으로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이것으로 내가 소화가 되지는 않겠죠. 내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때 몸이 있어요. 10대 때 몸이 있고 20대, 30대 또 지금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때나 10대 때의 몸이 지금의 몸과 같은가 다른가 하고 묻는다면 갓난아기 때의 몸은 먹고 마시고 싸고 호흡하고 순환하고 땀을 흘리고 하면서 그 몸으로만 놓고 본다면 몸이 계속해서 대지의 어떤 이 우주의 4대, 외 4대와 내 몸에 있는 내 4대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4대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가 바깥에 있던 것들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가 되었다가 또 이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끊임없는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외 4대예요. 지수화풍의 수의 기운이죠. 물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마시고 나면 이 물이 제가 됐단 말이죠.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물이었는데 내가 마심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임시로 형성합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마신다면 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마신 것을 또 바깥으로 배출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어떤 연구에서 보니까 7년에 한 번씩 모든 세포가 다 교체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곳이 있었고요. 또 한 곳은 그 미립자의 차원, 소립자의 차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3승초에 한 번씩 미립자들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한다. 말 그대로 찰나에 한 번씩 찰나지간에 소립자는 변한다는 거죠. 무상하게 변화한다.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다른 몸인데도 불구하고 갓난아기 때 그때도 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10대 때도 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도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저것을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20대 때 나라고 말한 그 나의 몸과 지금의 이 나의 몸은 다른 몸일 수 있어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른 몸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10대 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 나라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을 나라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해 왔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할까요? 그러면 정말 나는 어느 몸을 정말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갓난아기 때 몸이 진짜 난가요? 이거는 그럼 가짜 난가요? 10대 때 몸은 그게 진짜 나면 지금 이 몸은 가짜 날까요? 신기하죠? 우리는 항상 나라고는 생각해 왔지만 그냥 막연하게 나야 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게 정말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갓난아기 때 몸, 10대 때 몸, 20대, 30대, 40대 때 몸을 나라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축적해서 쌓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는 10대 때는 몸이 좀 안 좋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몸을 10대 때 몸이 안 좋았던 것은 지금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 몸은 안 좋았어라는 것을 기억으로 축적해 놓습니다. 색온을 축적해 놓는 거죠.
이 색수상 행식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축적해서 그걸 자기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취온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오온을 취해서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오취온은 취해서 이렇게 나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도 자기라는 그 몸에 대한 관념들을 쥐고 있어요. 어떤 분은 10대 때 혹은 20대 때 몸에 어떤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그 힘든 시기를 몇 년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미 다 나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완전히 나았다라고 진단을 몇 번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대 때 몸이 아팠을 때 그때의 그 트라우마,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나는 언제고 몸에 병이 재발할지 몰라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까지 그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그 내 몸이라는 허약한 몸, 아픈 몸이라고 했던 그 축적된 쌓아놓은 것을 기억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지금의 내 몸이다라고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몸은 내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몸이 나야를 그냥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정말 나라면 미국의 롤스턴이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그 혼자서 여행을 하다가 산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팔이 큰 바위 틈에 끼어 가지고 완전히 짓눌렸다 그러죠. 그래서 팔이 완전히 바위 틈에 짓눌려서 부러졌는데 이걸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을 그러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난 거죠. 이 팔은 이미 썩어 있는 상태에서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 가만히 있어봐, 이 팔이 지금 썩어 들어갔는데 왜 나도 죽어야 되지? 이건 그냥 팔이 썩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이 내가 아니잖아. 그럼 팔만 죽으면 되지 나까지 죽어야 되나? 하고 팔을 가지고 있던 그 맞는 칼 가지고 이렇게 잘랐다 그래요. 근데 팔을 자르면서 되게 기뻤다 그럽니다. 왜 기쁠까요? 내 팔이, 이게 진짜 내 팔이면 팔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 순간 그제서야, 며칠 동안 못 먹고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팔을 자르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팔이 난 줄 알았더니, 그래서 팔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팔은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팔이 만약에 뚝 잘려서 저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팔이 정말 나라면 팔이 잘려서 저기 떨어져 있으면 그 팔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팔이 나면 그 팔도 아파야죠. 근데 팔은 아프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려진 다음에는 그것은 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팔이라는 몸뚱아리, 육신, 육체, 이 시체, 이 물질이 정말 나일까요? 이 물질이 정말 나라면 걔도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떨어졌으니까 안 아프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붙어 있을 때를 보죠. 전쟁에 참석한 그 참전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 시에, 전시에 막 총에 팔에 맞았어요. 그래서 뭐 팔이 거의 떨어져 나가시피 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는데, 전쟁의 그 막 공포와 혼란 속에서 막 전투에 임하다 보니까 본인은 팔이 잘려져 나간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을 아무리 쏴도 총알이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보니까 팔이 없어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왜 팔이 이미 떨어져 나갔는데도 아픈지를 몰랐을까요? 마음을 보낼 때 고통도 일어납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고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제 친구와 제가 낫을 가지고 이렇게 풀을 벤 적이 있었거든요, 둘이서. 근데 이제 막 풀을 베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막 키만한 풀들이, 갈대 같은 게 밑둥을 낫으로 확확 비니까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막 크게 휘두르면서 이제 막 둘이 같이 뱉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참 베다 보니까 피가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옆을 보니까 옆에 친구 팔에 막 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자기 팔이 피가 난 줄도 모르고 막 신나게 이걸 막 비고 있어요. 그러다 좀 이따 피를 보고서는 둘이 서로 눈을 마주 보았죠.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제 몸에 어디 피가 났나 싶어서. 본인은 아닌 줄 알고. 근데 좀 이따 제가 너 팔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이걸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뭐 그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내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귀가 듣는 거면 그걸 다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딴 생각, 마음을 다른 데 보내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합니다. 이 몸이 나라고 여겨왔지만 이 몸에서 나라는 걸 정말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 수 없음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뭔 이제 장기기관을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면 장기기관을 이식했으면 나의 일부가 저 사람한테 갔을까요? 그러면 나의 일부가 저 사람에게 가고 저 사람은 나의 일부를 받은 걸까요? 내가 저리로 간 것처럼 정말 느껴질까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면 내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는다. 이처럼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몸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우리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나다라고 여겨왔고 이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왔지만 이게 정말 내 몸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의문을 던져본다면 이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게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온과 상온에 대해서 수온이 무하고 상온이 무하다. 느낌과 생각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즉 분별의 기반이 되는 느낌과 생각은 우리는 내 느낌, 내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이 느낌과 생각은 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즉 수상행식할 때 수온이 느낌이고 상온은 뭐 표상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상온을 생각이라고 봤을 때 느낌이 우리는 나다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 내가 상처받았던 느낌, 우울했던 느낌, 고독했던 느낌, 뭐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독자였어요. 근데 보면 항상 외롭다라는 말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저 친구가 왜 저럴까? 뭐가 외롭다는 걸까? 저는 이제 형제들이 많았다 보니까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서 그 친구를 보면 항상 부러웠어요. 집안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방도 혼자 자기 방 쓸 수 있고.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외롭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살아서 참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혼자 있었던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이렇게 버려진 경험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뭔가 모를 그 외로움과 두려움,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쌓아둔 채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적집되어서 오추연이 이렇게 쌓여서 그 감정이 나다라고 여기면서 지금도 그 감정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업장에 이렇게 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느낌은 인연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느낌은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느낌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느낌은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느껴보고서는 너무 자유로웠던 이제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어릴 때 많이 좋아했었는데 혼자 여행 갈 때 다 좋은데 이렇게 좀 때때로 올라오는 이렇게 막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문득 보니까 홀로 여행을 떠난다든지 뭔가 이렇게 특정 조건이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 외로운 느낌이 일어날 뿐이더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래서 외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나는 외로워에 사로잡혀서 나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난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보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바라볼 뿐, 그걸 자기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 자각이 되더군요. 그러고 나서는 외로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게 될 뿐이지 그게 전혀 저를 괴롭히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을 우리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다양한 느낌들을 실제라고 여기고 그걸 거기에 취하고 있지만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느낌은 실체가 아니고 내 것은 더더욱 아니다. 더워서 막 짜증난다. 우리는 더워서 땀이 날 때 막 찝찝하다. 짜증난다. 이러지만 뭐 사우나 있을 때는 시원하다라고도 느끼고요. 또 막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땀을 흘릴 때는 너무 기쁜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이것처럼 느낌이라는 것은 고정된 정해진 실체가 아니다. 또 생각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생각 또한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살다가 저 생각으로 바뀌기도 하죠. 내 거라고 할 만한 생각이 정말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부모님, 다양한 세상에서 배워왔던 다양한 견해 생각들을 모으고 모아서 내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취했을 뿐이지 그게 진짜 내 생각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수다, 진보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난 줄 알아서 보수인 사람은 진보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면 내가 공격받았다고 착각을 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진보도 마찬가지죠. 왜 그게 내가 공격받은 거죠? 그 견해 하나가 공격받은 거거든요. 그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생각은 옳고 그르고가 없습니다. 내 생각 하나가 공격받은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누군가가 틀렸다라고 할 때 욱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할 때 나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단지 잠깐 왔다 가는 그 생각일 뿐이에요. 어떻게 그 생각이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 생각을 모으고 모아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그렇게 내 스스로 규정했을 뿐이지 그런 규정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음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뿐 아니라 인생에서 뭔가 배움을 성취하거나 뭔가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라는 틀에 갇혀서 이것만이 정말 옳아, 이것만이 진실이야라는 견해의 틀에 갇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옳은 생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써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은 때는요, 좀 단점들이 그런 거죠. 내 견해와 똑같은 사람의 채널만 구독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한 반반 된다 쳤을 때 내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나와 맞는 견해의 채널만 구독하고 그것만 들어요. 다른 것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욕하고 미화하고 심지어 증오하면서 저건 틀렸다라고 아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볼 수도 있죠. 종교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제가 만약에 불교만이 절대 진리야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말이죠. 진심으로 저도 옛날에는 교회, 성당 또 다른 종교의 분들 또는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할 때 약간의 견제감 같은 것도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을 열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아주 좋은 목사님들, 신부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하면서 진심으로 이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존재 자체가 보여지고 그리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지만 저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용어가 다르고 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말해 신관이 다를 수 있어요. 신관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뭐 인격적인 하나님이냐,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부처님 같은 이를테면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교인들도 계시거든요. 그 신관이 조금 다를 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뵈면서 그분들의 신앙심을 보면서 되게 동질감 같은 아름다움, 교감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목사님 신부님들의 아주 진한 신심을 보면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고 다른 건 다 틀렸어라고 하는 그런 또 견해를 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것까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자기 생각에 대한 견해가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그걸 나라고 동일시해서 그걸로 인해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처럼 몸만 내가 아닌 것이 아니라 느낌도 내가 아니죠. 생각도 내가 아니죠.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운을 의지작용, 우리 쉽게 말하면 바람, 욕구, 어떤 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어떤 유의행이라고 부릅니다. 유의조작, 업을 짓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어떤 의지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행온이라고 하는데요. 의지작용은 정해진 실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옛날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인연이 달라지면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막 돈에 쪼달려서 돈하고 살다가 이제 돈을 마음껏 벌고 나면 야, 이제는 뭐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돈보다 오히려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제 뭐 히말라야, 인도 히말라야에 너무 가고 싶었을 때, 또 그 당시 막 자연의 아름다움에 너무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자연밖에 안 보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자연 속에만 뛰어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자연 속에 그냥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지리산에 며칠씩 가 있고, 또 뭐 설악산에 며칠씩 가 있고, 또 그 히말라야에 한 달씩 있을 때가 너무나도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히말라야에 갔었을 때 그 놀라운, 정말 경이롭다 이런 참 표현을 쓸 만큼의 아름다움, 밤하늘에 정말 별이란 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총총하게 선명하게 코앞에 떠 있는 별이 있을 수 있구나, 이 은하수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수 있구나. 별똥별이 2분, 3분에 하나씩 떨어집니다. 1, 2분에 하나씩 떨어져요. 계속. 너무나도 선명하게. 정말 이제 놀라운 아름다움에 취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가려면 갈 수 있겠지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요. 의도도 이렇게 바뀝니다. 어느 때는 뭔가를 너무 하고 싶었다가 어느 때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어떤 의도가 확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의지작용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나는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없다라는 표현이 이제 초기 불교 경전에 자주 나오거든요. 행위를 하는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에 따른 과보는 있다는 거죠. 업보는 있다. 업을 지으면 그에 따른 과보는 받아야 한다. 근데 업을 지었다고 해서 그 업을 짓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업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그런 것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10대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40대 되어가지고 그 친구가 앙심을 품고 지금 나를 이제 공격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몸으로 따진다면 10대 때 그 몸과 이 몸은 다른 몸이거든요. 이걸 지을 때의 몸과 받을 때의 몸은 몸으로 따지면 다른 몸이에요. 작자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에 따른 보는 있죠. 업에 따른 그 보는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그러나 짓는 자가 정해져 있고 받는 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착한 일을 했어요. 혹은 이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한 것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겁니다. 나중에 도둑질하고 훔친 것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정해진 실체로서 도둑놈이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한 번 했던 그 행위를 가지고 도둑놈이라고 딱 정해서 이 사람은 도둑놈이야 라고 딱 정할 수 있을까요? 착한 행위를 한 사람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정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착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곳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행위에 따라 그때그때 인연 따라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할 뿐이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할 뿐이죠.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도둑놈이기도 할 뿐이죠. 그런 한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착한 사람 아니면 도둑놈 이렇게 낙인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짓는 자도 받는 자도 그 자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너무 뭐랄까 오랫동안 그 낙인 찍고서 그 사람의 참회 가능성까지 좀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업보는 있으니까 업에 따른 과보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참회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없애가면서 그 사람을 나쁜 놈이니까 너는 평생 나쁜 놈일 거야 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앙굴리마라는 99명 혹은 999명을 죽인 살인마인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게 해서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아무리 최악의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범죄자라는 고정된 실제적인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위를 한 자가 실제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응징을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짓 한 사람은 끝끝내 나쁜 놈으로 남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짓는 자도 받는 자도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참회 가능성이 완벽하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식이 죄일 뿐 죄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천수경에서 말하죠.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즉명이 진참회다라고 해서 죄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해서 텅 비어서 실제가 아니다. 죄를 저질렀다면 거기에 따른 과보는 당연히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죄라는 건 고정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임시로 그때만 인연 따라 죄라는 행위의 인연 따라 죄인이다라는 이름이 가명으로 거짓 이름으로 인연 따라 가명을 붙일 뿐이에요. 범죄자라고. 그러나 그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니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과거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참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의지작용을 일으키고 의도를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착한 행위도 하고 나쁜 행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정해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만약에 최악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앙굴리마라 같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까요?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고 마지막 한 명을 채우려고 어머님까지 죽이려고 쫓아간 살인마거든요. 앙굴리마라도 참회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업보는 있기 때문에 그 앙굴리마라가 탁발하러 나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피를 흘리게 되고 음식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 과보는 앙굴리마라도 업보는 있기 때문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회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보는 있을 때 작좌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짓는 자 받는 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공부인이라면 그것은 완전한 참회를 통해서 과거는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런 나쁜 놈인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매 순간이 전혀 새로운 지금입니다. 과거의 나라는 건 없어요. 자기 기억 속에만 있어요. 실제가 실체적인 것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색수상 행까지 얘기했는데요. 이제 식온이라고 해서 느낌과 생각을 기본 데이터로 해서 행위를 일으키고 그 행위를 일으킨 것들을 가지고
의식은 이런 행을 했고 저런 행을 한 거에 따라서 이제 분별심이라고 하는 세상을 파악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작용을 이제 일으킵니다. 좋은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식에 세상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게 돼. 그런 인식이 많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별 인식이 선행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때 과거의 행위가 착한 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착한 행동을 많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꾸로 나쁜 짓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본 사람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왜?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나쁜 짓을 하기가 쉬워져요. 이게 업습으로 딱 붙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나쁜 행동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기가 쉬워지죠. 이처럼 그러한 어떤 다양한 행위들이 자기 안에 분별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착하게 살아야 돼. 또는 야,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착하게 살았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만들어 놓겠죠.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더라 하는 의식을 딱 쥐고 이게 맞아라고 느끼겠죠. 착하게 살았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런 결과를 얻었던 사람은 그 경험에 따라 좋은 의식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말하는 무명행식입니다. 무명이라는 본래의 이 몸이 나고 의지가 나고 그 행위가 내가 한다라는 허망한 망상을 하는 사람, 그 무명의 어리석은 사람은 행위를 전부 다 내가 하는 행위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무명행식이라는 분별식이 자꾸나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식의 증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의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경험이 늘어가면서 의식은 이렇게 자꾸 증장한다는 거죠.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의식, 둘로 나눠놓고 그 중에 어느 게 더 옳은지 어느 게 틀린지를 분간할 줄 아는 의식, 그걸 이제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르말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 머릿속의 생각인 거죠. 머릿속으로 파악해서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아는 지혜.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세상에 나 혼자만 있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 나는 키가 큰 편에 속해, 작은 편에 속해라고 비로소 분별이 되는 거죠.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은 내가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내가 잘났는지 몰랐는지를 모릅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비교 대상인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인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비교해서만이 내가 누구인지가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을 옳다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에서 내가 쌓아온 것들, 느낌으로 쌓아온 것들,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쌓아온 것들, 의지로 쌓아온 것들, 의식으로 쌓아온 것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켜켜이 많이 이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착한 행위를 많이 하고 착한 생각 분별을 많이 하면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이제 나를 분별해요. 또 나쁜 걸 많이 하면 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자기를 분별하죠. 근데 정말 내가 그렇게 분별되는 무언가일까요? 그 분별심도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허망한 망상일 뿐입니다. 비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드러날 뿐이지 정해진 실제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볼게요. 몸도 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정말 어디 있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10대 때는 지금과 생각도 달랐고 느낌도 달랐고 감정도 달랐고 의식도 달랐어요. 근데 10대 때도 나라고 했죠? 20대 때도 색수상행식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지금과 과거는 색수상행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나라고 했고 그때도 김모식이라고 했고 지금도 김모식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도대체 뭐를 가지고 그렇게 누구라고 부르는 걸까요? 나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10대 때 몸과 마음이 나나요? 20대 때 몸과 마음이 나은가요? 지금의 색수상행식이 나은가요? 이거 무슨 일이죠? 아니, 몸이 나은 줄 알고 마음이 난 줄 알았는데 이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내가 아니다라면 그럼 나는 누군가요? 여러분이 나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던 그 나가 형상으로 있습니까? 모양으로 있나요? 10대 때 나라고 했던 그 나,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나, 이게 정해져 있나요? 고정된 실제로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라는 걸 어떻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착각해 왔을 뿐이죠. 오늘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살펴보고서요. 이 다음 시간에 그러면 나는 정말 없는 거야? 그러면 진짜 나는 뭐야? 내가 나라고 했던 건 뭐지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하십시오.